안녕하세요. 오늘 해야 될 게 주택법입니다. 교재 691페이지네요. 자, 주택법 목차를 보고 합시다. 주택법 목차는 제1장 해가지고 제1장 총설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건설에서 제일 먼저 주택 건설 사업하는 시행자를 이 법에서는 시행자라고 표현하고 사업주체예요. 사업주체. 그래서 사업주체 이러고 나오면 다른 법에서 말하는 시행자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업계획서를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은 거예요. 이게 사업계획 승인.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주택법은 준공검사를 말을 사용검사 그래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사용검사까지. 세 번째,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5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주택건설 자금 3가지 배울 것이고, 제3장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의 공급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먼저 나올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주택 공급 질서 유지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투기 과열지구하고 주택의 전매제한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전매제한 이걸 배우고요. 4장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얘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5장이 주택거래 신고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듯이 주택법 주택거래 신고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장 총설 용어에서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장 건설 파트에서도 평균적으로 2문제 나오고, 분양가 상한제 3장 공급에서도 여기서 보통 2문제 정도 봐야 되고, 얘 가능성 거의 없고, 얘는 6월달에 한번 합시다. 6월달에 신고제도가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주택법이 크게 7문제 나옵니다. 7문제 나오면 4문제까지 맞히기는 아주 쉬워. 그 목표를 4문제 잡고 시작합니다. 자, 넘겨보게 되면 692페이지입니다. 692페이지 1번 이제 주택법 목적입니다. 자, 이 법은 다른 법은 그냥 X 그러고 넘어가죠. 공공복리 정지인데 주택법을 합니다.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첫갑시다.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두 번째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겠다. 이게 말로 될 수가 없죠. 주거 생활을 안정하고 향상시키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주택을 건설하고 했으면 공급하고, 공급했으면 관리하고,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돈, 자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법에서 주로 하는 게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자금.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주택법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참고해가지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일반법,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 이상 건설과 관련된 법으로서 건축법보다는 주택법이 특별법입니다.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건축이고,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만 30호,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적용받습니다. 밑에 2절 필요가 없고요. 옆에 3절. 3절 해가지고 이제 주택의 정의입니다. 주택이란 집이죠, 집.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체크해야 돼요. 부속 토지를 말하며 부속 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체크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한다. 단독과 공동. 단독, 공동, 복합 그 말 나오니까 복합은 없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개념 잘 알아놓고, 그 다음에 2번 보게 되면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것.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 이외에 가능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기숙사. 이거 암기해야 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 지금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오피스텔, 기숙사 이거를 갖다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막 흔들어서 말 한번 만들어봐요. 원래 이게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어요? 이게 고시원이었죠. 고시원. 제일 처음에 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없어가지고 세 개 있을 때는 뭐라 했냐 그러면 고시원, 노인복지, 오피스텔 해가지고 순서로 우리가 너 그러면 김동성이 친구 아닙니까? 혹시 알아요? 김동성이 친구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어에 대한 기분이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게 보고 가라고 너, 고 그랬거든요. 고. 그러다가 뒤에 뭐가 생겼어요? 기숙사 생겨가지고 너, 고, 기 그랬는데 이게 고가 또 바뀌어버려서 뭐로 바뀌었어요? 다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너, 다, 기 그러니까 어쨌거나 암기해야 돼. 암기. 이해하는 것이 암기야 문제 풉니다. 너, 다, 기. 그것 뺀 나머지는 절대 준주택이 아니에요. 암기해야 됩니다. 넘기면 2번 이제 주택의 종류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주택에는 구조상 분리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은 뭐가 안 된다? 구분 소유가 안 된다. 소유권 하나. 공동은 구분 소유가 되니까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거기에서 다중하고 다가구를 알아야 되고 공동주택은 뭐가 있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그리고 연립,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숙사 이렇게 있는데 이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분명히 뭡니까?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을 하는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준주택이다. 준주택. 주택법에서는 준주택. 기숙사가 주택이 아닙니다. 왜 기숙사가 주택이 아닙니까? 하면 책 693페이지 다시 봐요. 책 693페이지 주택의 정의 있죠? 주택이란 찾았습니까? 세대의 구성원이 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인데 기숙사에서는 한 세대가 삽니까? 못 삽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쟤는 누가요? 아들이 혼자 가서 일하러 가서 사는 게 뭡니까? 기숙사입니까? 그러니까 주택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숙사가 뭐 하는 거예요? 주거생활 하는 거예요. 주거생활. 그래서 뭐로 갔다고요? 준주택으로 갔다. 준주택으로. 그래서 교재 694페이지 맨 밑에 그 말 있죠. 기숙사는 건축법상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뭘 안 봐준다? 주택을 안 봐주고 뭐로 봐줘요? 준주택이다. 준주택. 그럼 이제 우리는 단독에서 다중, 다가구 알아야 되고 공동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숫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건축법 시간에 있었죠. 588 봐요. 588. 588페이지. 588페이지 보면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개념을 알고 가야 되니까 588페이지 찾았나요? 다중이 뭡니까? 다중은 몇 층이야요? 3층이야. 연면적 얼마요? 330이야. 다가구는 3층 안 그러고 3계층이야 이거. 연면적이 안 그러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라고요? 660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 개층이요? 5개층 이상. 연립은 주거용 사는 게 4개층. 다세대도 주거용 사용되는 건 4개층. 그럼 연립하고 다세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면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봐봐요. 얘는 3층 그러고 개층
미리 말하지만 층과 계층의 차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는데 궁금하니까 설명할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몇 층이냐 그러면 1, 2, 3, 4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4층. 4층짜리 건축물이요. 4층은 뭐로 씁니까? 주거용. 3층은 업무용. 2층은 주거용. 1층은 근생.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이랬을 때, 자,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몇 개층이요? 한 개층. 주거용 쓰는 건 몇 개층이요? 두 개층. 이게 개층입니다. 개층. 층은 몇 층짜리 건물인데? 4층짜리인데. 개층은 그 4개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이 몇 개냐? 이게 개층에서 두 개층 그럽니다. 두 개층. 그러면서 얘는 연면적 330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합계. 자, 차이점 뭐냐? 자, 4층 100, 3층 100, 2층 100, 1층 100. 이 건축물의 연면적. 연면적이 뭔지 알죠? 연면적이 뭐예요? 각 층 바닥면적 합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연면적은 400입니다. 400. 연면적 400인데 자, 그 중에서 주거용으로 쓰인 게 어디다? 2층하고 4층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그건 얼마라고요? 거기는 20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면적을 갖다가 주거용 사용되는 바꿔가지고 온이 틀리니 그런 엉터리 문제는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런 개념이라는 걸 알고 숫자 암기하죠. 다중 그러면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는 3개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아파트 이거는 한 번 읽으면 다 돼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고 연립 다이들은 4개층인데 뭐가 커요? 연립 큽니다. 660 초가냐 이하냐. 근데 얘가 잘 안 돼요. 다중하고 다가구. 그래서 우리는 다중 얘를 잡아요. 다중 중 3 3 다중 그러면 중 3 3 중 3 3 3층이야 332야. 이렇게 해서 저 주택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교재 책 695페이지 보면 695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뭐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앞으로 갈수록 얘는 이 아파트가 인기가 갈수록 얘가 인기가 좀 좋아질 겁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아파트가 이러고 있으면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1호 라인. 계단 있고 2호. 계단 있고 3호. 4호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자 101은 101호. 101호가 한 가구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단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통로 있겠죠? 통로를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가는 문을 갖다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원래 한 가구인데 이만큼 막아 가지고 세대는 두 세대가 사는 거. 이게 뭡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갈수록 우리는 핵가족가 됐고 한 가구가 옛날에는 한 가구 몇 명 기준인데 4명 기준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3.5명 기준이고 갈수록 작아져. 그래서 뭐 2명 살고 1명 살고 혼자서 40평 50평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이만큼 나눠가지고 얘를 갖다 뭐 하게 되면 세 줍니다. 월세. 신혼부 월세 주면 이 세 받은 거 가지고 충분히 관리비 충당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이런 아파트가 막 나와요.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 체크합시다. 구분된 공간 일부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구분 소유해버리면 세대 구분이 아니고 별개 세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기억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할 것.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현관 따로, 욕실 따로, 부엌 따로.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전용면적, 이건 암기해야죠. 14제곱미터 이상. 구분된 각각의 면적이 14 이상이 돼야 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 경량구조, 경계 설치할 것. 여차하면 뜯어서 하나 쓴다는 얘기입니다. 문 설치하든가, 경량 걸조를 막든가. 리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 3분의 1 이내입니다. 3분의 1. 세대 구분형이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나중에 주차 문제 때문에 이거 가구수는 하나로 봐주거든요. 나중에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해지니까 3분의 1 이내까지만 하고 미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전용문 합계가 전체 전용문 합의 3분의 1을 넘지 말까.
3분의 1, 3을 숫자 2개 잡고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 세대 관계없이 하나 세대로 본다.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500세대 이상이면 뭐가 들어갑니까?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런 세대 땄을 때 하나로 볼 거냐 둘로 볼 거냐 그랬을 때는 하나로만 본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특징은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독립된 현관 욕실 부엌이 있어야 돼요. 전용 면적 14 이상 여차하면 한 가구가 써야 되니까 문 설치하든가 경량구조를 만들든가 그러면서 3분의 1 넘지 말고 가구 수는 하나로 본다.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 안 돼. 독립된 주거생활 하자. 현관 욕실 부엌 따로 면적은 14 이상 여차하면 한 세대가 써야 되니까 뜯을 수 있어야 되니까 문 설치하든가 경량구조를 만든가 면적은 3분의 1 넘지 말고 세대수 계산할 때는 한 세대를 본다.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 우리 시간 몇 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생겨가지고 저것도 작년에 중간에 처음 생겨가지고 올해부터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얘기고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넘어갔습니다. 2번 자금 등에 의한 분리해가지고 1번 국민주택 주택법에서 시험 문제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국민주택입니다. 아주 쉬워요. 국민주택이랑 국민주택 기금 줄 거예요. 국민주택 기금 국민주택 기금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계획된 주택으로 전용 면적이 85 이하 체크합시다.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간이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거기까지 다 나와요. 국민주택이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기금 플러스 면적입니다. 85 이하입니다. 기금이 들어가서 건설하는데 그 면적은 85 이하. 근데 너무 자주 내다 보니까 가로까지 다 나와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은 누가 짓는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1호 또는 1세대니까 1호면 단독이고 1세대면 공동이요. 단독 짓든 공동 짓든 분양하든 임대하든 관계없어요. 국민주택이란 오로지 무슨 돈이냐 국민주택 기금이 투입이 됐냐 기금 플러스 면적 85 이하입니다. 딱 그렇게 기억하시고 국민주택 등 스스로 읽고 안중요. 3번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출제된 적 없지만 개념 하나 필요합니다. 민간 건설 중형 그다음 뭐라고요? 국민주택 무슨 얘기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인데 분명히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인데 누가 짓는다? 민간이 짓는다. 민간이 누굽니까? 국가지자체 공사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외 사업주체 그게 뭐라고요? 민간 거기서 건설은 중형이란 60을 초과하고 85 이하가 중형입니다. 60을 초과하고 85 이하 그래서 우리나라는 60이 기준되니까 60 이하를 보고 뭐라 했어요? 소형 그것 좀 알아놓고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 국민주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 국민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국민주택으로 써줬잖아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민간이 짓는가 공공이 짓는가 그거 따지지 말라니까 그냥 무조건 국민주택 기금만. 요즘 국민주택 누가 최고 많이 줘요? 옛날에는 국민주택 누가 많이 줬어요? LH. 지금은 누가 최고 많이 우리나라에서? 부영이 최고 많이 부영 모릅니까 부영? 부영은 전부 다 뭡니까? 임대 전부 다 국민주택이요. 국민주택 누가 많이 준다고요? 부영이. 얘가 지금 뭡니까? 민간 아닙니까? 민간. 얘가 지으면. 그래서 국민주택은 민간이 짓냐 공공이 짓냐 짓는 사람 마음이야 짓는 사람 마음. 현대 같은 데서는 짓습니까? 안 지요. 현대가 뭐 돈 아쉽다고 자기 돈이 넘치는데 이런 돈 받아서 사겠냐 이런 얘기요. 여기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분명히 무슨 주택? 국민주택. 단지 민간이 지을 뿐이다. 중형은 60을 초과하고 85 이하니까 우리나라는 60 이하가 뭐라고요? 소형이다. 그건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4번 민영 스스로 보시고 5번 도생 중요합니다. 도생 출제가 잘 돼요. 도생 첫 번째 체크합시다. 300세대 미만 도생은 많이 못 짓습니다. 300 미만 두 번째 체크합시다. 국민주택 규모 써요. 얼마라고요? 85 이하요. 세 번째 체크합니다. 도시재개 건설입니다. 도시재개 건설.
일단은 기본 세개 잡고 300 미만,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토간 농자, 거기서 말하는 도시적의 건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종류는 단지형 연립이 있고 2번 단지형 다세대 3번 원룸형 3가지겠는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별 중요성은 없어요. 처음에 안 나오니까 단지 종류는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원룸형이 있고 하나 써봐요. 거기다가 써놔요. 뭐가 있으면 옛날에는 기숙사형이 있었는데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있다가 없어지면 답으로 나옵니다. 답으로. 기숙사형은 지금은 없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써놓고 혹시 나오면 없다라는 거 알고. 자, 1번 단지형 연립입니다. 3.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무슨 얘기냐? 연립은 연립인데 뭐가 연립이요? 연립이 뭐예요? 4계층 이하이고 6평씩 초과 그 연립이요. 연립인데 뭐 빼고 원룸형은 뺀다. 다만 건축인의 심의받으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니, 나온 적 없지만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 4계층 이하가 660 이하인데 원룸형은 제외한다. 얘도 건축인의 심의 받으면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이 중요합니다.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무슨 얘기냐? 원룸형은 아파트로도 지을 수도 있고 또 연립으로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로도 지을 수 있어요. 그걸 본 순간 도생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공동주택. 도생은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한 층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합시다. 1층, 2층, 3층, 4층, 5층입니다. 자, 5계층을 전부 다 5계층을 주거용 씁니다. 이거는 뭡니까? 생각할 걸 생각하세요. 5계층 주거용 쓰면 뭐라고? 아니 세상에 생각할 걸 생각해야지. 아파트가 뭐라고요? 주거용 사는 게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뭘 생각해? 아파트지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거용 쓰면 뭐라고요? 아파트. 한 층 면적이 얼마라고? 200.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눠가지고 자, 한 개당 면적 얼마 썼어요? 40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40을 해가지고 방을 한 개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원룸형. 원룸형인데 뭐라고요? 아파트. 원룸형인데 이거는 분명히 5계층 뭐라고요? 아파트. 아파트인데 방을 하나 만든다. 그럼 뭐라고요? 원룸형. 이 원룸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원룸형은 전국에 있는 게 다 똑같아요. 원룸형은 자 이렇게 복도입니다. 복도. 여기가 복도. 한 번쯤 이건 가보는 게 좋은데 이런 데로 원룸형은 들어가서 안 살더라도 와서 한번 가보면 좋은데 원룸형은 구조가 다 똑같아요. 자 101호, 102호, 103호 쫙 있으면 들어가는 여기에 뭐가 있고 현관이 있고 현관문 문 딱 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문 열면 여기에 신발장이 있고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욕실이 있고 욕실 여기 욕실문 그리고 옆에 보면 이만큼 해서 뭐가 붙어요? 여기에 싱크대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즘은 가스니까 안 써요. 인덕션 있고 밑에 뭐가 있고 드럼 세탁기 있고 다 있는 거요. 그리고 옆에 이쯤에서 여기에 이제 장로 하나쯤 갖다 놔요. 그리고 잘 보면 이쪽이 막히든가 이쪽이 하나 막혀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일러. 가스 넣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머지 이제 방이 몇 개입니까? 뭐 나머지 방 한 개 하면 이러니까 뭡니까? 원룸입니다. 원룸. 이게 원룸형이에요. 원룸형.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 40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다고 방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원룸이라고. 근데 주택으로 성적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층이니까 널 뭐라고? 아파트인데 뭐다? 원룸이다. 아파트인데 원룸이다. 자, 한 층을 지으면 이렇게. 한 층을 지었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이네 이제? 4개층이네. 자, 4개층인데 한 층 면적 얼마다? 200이다. 그럼 얼마요? 800. 뭡니까 그러면? 연립이죠. 연립인데 뭐라고? 원룸형이다. 연립인데 원룸형이다. 한 층을 더 떼봐 이렇게. 한 층 더 떼면 이제 몇 층밖에 안 남았네. 3개층 남네. 3개층. 3개층인데 뭡니까? 600. 4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 뭐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다세대지만 뭐라고? 너는 원룸형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원룸형이 이렇게 아파트 형태를 할 수가 있고 연립을 할 수가 있고 다세대 할 수 있으니까
도생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니다. 그 생각해야 돼요. 자, 3번 원룸형 시작합니다. 원룸형 해가지고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뭐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욕실하고 뭐는 있어야 된다. 주방은 이렇게 별도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욕실하고 보일러실. 자, 이게 욕실만 볼게. 욕실이 이러고 문이 닫히는 거고 얘는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우리 보통 아파트 가게 되면 거실하고 주방하고 딸렸죠. 뭐 문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실하고 뭐가 이렇게 보일러실만 따로 있는 거예요. 욕실하고 보일러실.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을 설치하는데 이 면적이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몇 개 할 수 있다고요? 2개의 공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원룸이 아니지. 원룸이 변질되지. 이게 도생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하면 지금 말고 그 앞전 정권에서 누구요? 이명만 대통령 그때 당시에 갑자기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에서 전세 난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급하게 아파트 지어서 좀 공급하자. 주택이 확 부족하면 순간 아파트 공급이 됩니까? 아파트는 보통 3년 이상 돼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순간 카바르는 거야. 연립은 급하면 순간 두세 달면 연립 칠 수 있나요? 칠 수 있어요. 이것은 연립은 가능해요. 연립이나 다세대는 착수해가지고 2달이면 충분히 준공받을 준공 가능하니까 이거를 공급을 빨리 해야 되겠다. 어디서 하자? 서울에서 시내 같은 데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걸 갖다 권장해가지고 많이 이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왔죠. 대출 이자가 2% 너무 이자가 싸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뭐가 들어갔어요? 원룸형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4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세대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3인, 4인 사는 거. 얘는 원룸형은 방 하나 사더라도 신혼부부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혼을 차라리 방 하나 가지고 하나가 어디 못 가고 하나 싸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형은 얘가 학생용인데 기숙사형이 어디서 딱 하나 나왔냐 그러면 영인 가다 보면 강남대 있어요. 강남대. 그 앞에 딱 하나 나오고 기숙사형은 없어요. 삭제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는 3개 남았는데 원룸형이 뭐라고? 신혼부부라고. 신혼부부가 제일 처음에 원룸 들어가가지고 둘이 같이 일해야지. 같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일은 승진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벌어서 저축한 것보다도 이게 주택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돈 버는 속도보다 집값을 더 빠르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벌면은 애 낳으면 안 되죠. 돈 없으면 손만 잡고 자야지 딴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애가 생기는데 이제 방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30 넘어가면 30제곱미터 몇 평입니까? 9평. 9평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방 하나가 9평, 방 하나가. 아니, 집에 지금 아파트 지금 9평 되는 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9평이면 엄청 큰 거예요. 방 하나가 9평이면 크다고. 그러니까 9평 넘어가면 방 2개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쩐다고 이제 애들도 갖다 키울 수 있게끔 살짝 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 하나 공간 하되 전면적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내는 게 보다시피 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20이면 40이면 30이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묻는다니까. 할 수 있다. 자, 3번 세대별 적용 면적은 14 이상 50 이하고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할 거. 땅 속에 들어가서 삶의 질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택법 목적 뭐라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인데 어떻게 지하 가서 수준이 향상 안 돼요. 지하에는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잘 봐요. 이제 면적을 얼마라고요? 14에서 50이니까 첫 문제가 무슨 문제 나오냐면 자 전용 면적 80인 연립은 도생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게 시험 문제요. 전용 면적 80인 연립은 도생이 된다 안 된다? 도생이 뭐예요? 도생이 첫 번째 몇 세대 미만? 300 미만.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 세 번째 도시지 건설. 그러니까 80인 연립은 도생이 돼야 안 돼요? 된다지. 80인 다세대는 도생이 돼야 안 돼요? 된다지. 60인 아파트는 도생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안 된다니까. 아파트는 뭐로만 와야 되니까? 원룸으로만 와야 되니까.
60인 아파트는 뭐가 안 된다? 도생이 안 된다.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아까 면적 얼마라고요? 14에서 52 사이에 있었으면 그래야만 뭐가 돼요? 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면적 얼마라고요? 14에서 50.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85도 되니까 연립하고 다세대는 85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형 연립으로 가면 되니까 단지형 다세대 가면 되니까 단지 원룸형으로 올 때는 어쩌라고? 50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가 시험 문제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전용 면적 얼마라고요? 50 이하.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전용 면적은 50 이하. 그런 게 응용 문제, 응용 문제. 그런 게 응용 문제고. 그 앞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것은 봐봐요. 책에는 뭐가 있어요? 법 조문이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고 법 조문이. 그러면 이 법 조문을 갖다가 학원에서 뭐 하고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쫙 앞에서 설명 해설해주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다 했는데 시험 보러 딱 가게 되면 자 도생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도생 독립된 주거생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욕실, 보일러실 뺀 부분은 하나의 공간한테 30 이상이면 2개 공간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면적은 14에서 50입니다. 이런 설명 다 하고 이제 설명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하산하세요. 시험 보고 합격해서 나가세요. 그리고 시험 장소에 보냈더니 시험 문제는 14에서 50이다. 그런 말은 안 나오고 전용 면적 60인 아파트는 도생이다. 이러고 나오니까 뭐야 이거 생각 좀 해야 되겠네. 이러니까 뭐를 봐야 된다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봐야 된다니까 지문을. 우리는 이러고 배웠으면 실제 시험 문제는 법조문이 그대로 나온 지문도 있고 다 바꿔버린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뀌는가 뭐를 봐야 된다고? 기출 지문을 봐야 된다. 기출 지문. 그래서 기출 지문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되고 다음 주 주말이면 완성돼서 아마 다음 주 주말이면 배송이 될 겁니다. 앞전에 얘기했던 책. 그러니까 그 책은 제가 월요일 되면 카페에다 공지할 테니까 구입할 분들은 월요일 날 카페에 들어와서 거기 가서 사세요. 카페는 어디 있습니까? 종로 인사동 가면 있습니다. 종로 인사동 가서 찾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찾든가 다음 가가지고 다음 검색창에다 그냥 이동희 이렇게만 치더라도 그 카페에 딱 나오니까 부동산 거래마당 앤드 부동산법 연계 별표지 거기 공지에다가 띄워놨으니까 이렇게 주문하세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요일날 아마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일괄 배송 한번 해줄 거예요. 필요한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번 공동건축 제한해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그 부분 정리해볼까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그 5가지 되는데 첫 번째 1번 하나의 건물에는 도생하고 비도생이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도생 중에서 도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도생 중에서도 단지형, 연립하고 원룸형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세 번째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형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여기에 대한 단서 단해가지고 원룸형입니다.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비도생 그럽시다. 비도생 1세대는 됩니다.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는 됩니다. 노트 정리 안 돼 있나요? 돼 있는데 따랐으면 심각한 거고 안 돼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고 안 돼 있네. 노트 49페이지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주택법 공부하게 되면 이제 얘가 자꾸 나오는데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이 말이 자꾸 나오는데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그러면 이거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퇴직자용 그럽니다. 앞으로 퇴직자용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퇴직자용. 제 친구가 보험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 했는가 그러면 혹시 제 이름 아세요? 저 이름 압니까? 누구예요? 뭘 또 물어보고 그걸 갖다 쉽게 말하면 돼. 이동이. 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동이야. 그래서 왜 무슨 일 했더니 너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아니 그게 왜 재수 없냐고 재수 있는 거지. 너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그러니까 야 100살 사는 게 그게 재수 없는 게 나쁜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가 언제까지 일할 것 같냐. 신체 나이가 아무리 건강해도 70 넘어가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일거리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생각해봐라. 30년 동안 길거리에서 박스 줍는다 생각해봐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노후가 준비가 이게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고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60대 우리나라 60 정도 되면 정년 아닙니까? 퇴직해야지. 어쩌겠어 회사에서 나가라는데 나가야지. 퇴직해가지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40년 살아야 되는데 퇴직금액 또 기껏 해봐 작은 데는 2억 3억 4억 5 20억 있으면 해피한 거고 이 돈 가지고 사업해야죠. 사업. 아니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 사업에서 좀 밑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 돈만 빼먹으려고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돈만 빼먹으려고 나는 순간 헐랑 빼먹으려고 살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못 들어가고 자기 돈 가지고 전부 다 어디 가요. 자 하나 둘 셋 넷 1층 2층 3층 4층 4층은 자기가 살고 1층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몇 개나 그러면 12개네 12개 원룸을 몇 개 줘놓고 12개 줘놓고 서울은 보니까 제가 그때 딸내미 거기 뭐니까 이사했는데 원룸 들어갔는데 걔 보니까는 서울은 원룸이 50만 원 이하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50만 원 이하는 보니까 서울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은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민 여러분 서울 원룸이 5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몇 개입니까? 50만 원 곱하기 12개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네. 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계속만 나온다 그러면 그런 데를 해볼 만하겠어요. 그러니까 퇴직된 순간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원룸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1억이면 아파트가 몇 채 막 4채 5채 전부 다 공실이 나오니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 좀 규제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퇴직자용 하면은 원룸형 플러스 뭐라고요? 원룸형 플러스 비도생. 얘는 80을 넘어가니까 원룸형 플러스 비도생 1세대 그게 퇴직자용 그러고 생각해 놓으면 좋아요. 정리합니다. 이제 도생 정리. 첫 번째 300 미만 국민주택 규모니까 85 이하 도시적인 건설.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는데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원룸형 그림 생각하면서 원룸형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욕실하고 부엌은 따로 있어야 되고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을 하되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얘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고 면적은 14에서 50까지니까 그 생각할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50 이하가 돼야 된다. 그 생각해주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생과 비도생은 같이 안 된다. 도생 중에서도 연립하고 원룸은 안 된다. 다세대하고 원룸은 안 된다. 단 해가지고 원룸형하고 비도생 1세대 퇴직자형은 된다. 그리고 근린상업하고 준주거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이 된다. 그거 쫙 끼고 있어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거기까지 설명하고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4절 해가지고 부대, 시설, 복리시설 얘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이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698페이지
698페이지 4절 부대 복리,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반드시 꾸며놔야 된다는 건 뭐라고요? 부대. 반드시 간 주민의 복지 편의를 위해서는 복리. 시험은 잘 나오지만 쉬워요. 부대는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고? 부대. 복리 그러면 입주자 생활복리련 1번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그것은 복리 그럽니다.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두세 번만 읽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3번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런 도로가 있어요. 단지 안에 도로가 있고 그러면 연결시켜야 돼요. 단지 밖에 있는 도로, 안에 있는 도로 연결하는 이 구간, 이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을 보고 이걸 보고 우리는 간선시설.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똑같은 기간시설을 연결시켜주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보고 말하면 간선시설. 뭐가 있습니까? 종류를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도로가 있고 또 상하수가 있고 전기가 있고 가스가 있고 통신이 있고 지역 난방이 있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그러면서 뒤에 있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가통지입니다. 가통지. 세 개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구간도 포함한다. 가스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시설이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종류 물어보니까 종류 암기해야 되고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통신, 지역난방 그게 뭐라고요? 간선시설. 간선시설이 뭡니까 하면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이고 세 번째 가스통신, 지역난방, 가통지 세 가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의 개발 조정되는 체크합시다.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공동주택 건설 용지. 그게 공공택지입니다. 옆에 뭐 박스에 공공택지 종류 몇 개 있습니까? 많죠. 많은데 우리는 몇 번 신경 써요? 5번 신경 써요. 5번. 도시개발법에서 다른 도시개발사업 줄 겁시다. 공공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 생각납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몇 명 있었는데? 12명 있었는데 자 국가지자체가 공공민간? 공공. 공공기관은 공공민간? 공공. 정부 출연기관? 공공. 지방공사? 공공. 토지소유자? 민간. 조합? 민간, 터 밑에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공공시행자. 민간이 나오면 안 되니까 공공시행자가 책값사. 수용사용방식입니다. 수용사용방식. 수용사용방식이면 어떤답니까? 돈 주고 싹 뺏어왔으니까 새로운 택지가 나오는데 환지방식이면 새로운 택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땅 주인들한테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수용사용방식 책해야 돼요. 수용사용방식. 혼용방식이면 어디서 나옵니까? 수용사용 쪽에서 나옵니다. 6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가르치고 또 뭐 있습니까? 수용사용방식 줄 거 놓고 나머지 더 읽지도 말고. 그래서 공공택지는 포인트가 세 가지요. 첫 번째, 자, 잘 들어봐요. 문제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다. O입니까? X입니까? 무슨 사업이냐 따지지 말고 단독이라고 공동이라고 공동.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공공택지다. 그럼 O라고 X라고요? X. 첫 번째 포인트가 공동주택이라니까. 이래서 시험장 가겠어요? 698페이지 맨 밑에 어디다 줄 거나요? 공동주택 건설용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698페이지라니까 지금. 698페이지 맨 밑에 4번 공공택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공동주택 건설용지. 두 번째 포인트는 수용사용방식이 나와요? 환지방식이 나와요? 그러면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시행자냐 공공시행자 물어보면 공공시행자지 민간시행자 아니다. 그렇게만 잡아주라 이런 얘기요.
함정 딱 3개만 잡으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5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5번 주택단지. 얘도 중요해요. 주택단지란 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 대지조성 사업계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 복리,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한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 건축법에서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주택법은 건축허가를 말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 예를 들어 여기에다 이렇게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를 갖다 예를 들어 500세대를 건축하자. 아파트가 30세대 미만이면 건축허가인데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뭘 받는가? 사업계에서 만들어서 뭘 받는다? 승낙받는다. 이거를 뭐라고 쓰냐 쓸 때는 사업계획서 승낙. 이거를 뭐라고 쓴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쓴다고.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요?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의 토지, 이걸 보고 우리를 뭐라고 한다? 주택단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받아 일단의 토지 뭐라고 한다? 주택단지. 근데 그 밑에 다만이 죽입니다. 다만. 자, 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일단의 토지 중간에 뭐가 들어간가? 이러고 들어가 있어야죠. 중간에 뭘 들었냐? 고속도로나 또는 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들어가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체크해요. 번답니까? 볼 수 있답니까? 번답니다. 번답. 두 번째, 몇 메타 이상? 20m 이상 되는 무슨 도로? 일반 도로. 몇 메타 이상?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번다. 벌 수 있다. 유치하 20문제니까 번답니다. 번답. 특히 이 숫자를 하면 이 숫자를 갖다가 특히 시험 문제 보면 12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O의 X요? X입니다. X. 그 숫자 잘 나니까 기억하시고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택단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도정법이 쉽게 도정법. 재건축 사업은 또 질문하고 그냥 손해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실력을 좀 믿어보고. 자, 재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무슨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안전진단은 자 힌트. 안전진단은 어디다 한다? 주택단지 내 건축물. 주택단지 내 건축물. 자, 주택단지 재건축하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양주시민 말해봐. 양주시민 얼마? 3분의 2, 2분의 1 전체 얼마? 4분의 3, 4분의 3. 이거 밑으로 가고 이거 위로. 생각 안 납니까? 위로 어디 가고? 재개발 도시환경. 밑으로 주택단지 외. 거기서 쓰는 주택단지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주택법에 있다고. 주택법을 배워서 넘어가야 도정법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 주택단지가 뭡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아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단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단지를 본다 그랬어요.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분리가 되면 8m 이상 되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아, 배웠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생각이 안 나네. 내 머리 한계가 있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두 달 뒤에 떠들고 그것도 몇 번 한다고? 15번 1년 여러분이 다니면 1년 또 학원 다니면 15번을 앞에서 제가 반복한다고. 15번을.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반복하고 처음 입학하면 매주 반복. 15번 반복하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성의를 봐서라도 이게 입력이 된다니까요.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한 번 반복.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기다리기 있으면 알아서 다 들어가게 해줍니다. 6번 입주자 정 통과 안 나와요. 사용자 관리일지 안 나와요. 4번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작년에 이 지금 리모델링이 작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만 가지고 한 문제 딱 나왔는데 리모델링 가지고 우리는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뭐 리모델링 합니까? 건축물 리모델링. 사람도 리모델링 해야 돼요.
중개사 제 경험상 합격하려면 근데 우리 학원은 어떻게 날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몇 킬로 나가요? 55. 자, 55kg 나갑니다. 이분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65kg 이상 돼야 합격합니다. 이 공부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10kg 이상 찐 사람이 정상이요. 몸매 관리해가지고 계속 55kg 유지하겠으면 단언컨대 합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자분들의 이 체력 소모가 얼마나 큰가. 속된 말로 힘 딸려서 공부가 안 돼. 힘 딸려서. 나중에 치료를 가게 되면 손 떨려요. 이 체중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돼요? 무작무작 먹고 살 좀 찌워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리모델링은 이게 지금 이게 10kg 찌면 이거 하루에 한 방에 이거 다 빼줘요. 언제 빼주냐? 11월 둘째 주 주말 가게 되면 1박 2일로 가가지고 한 방에 리모델링 싹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작무작 먹고 일단은 체력은 좀 키워야 돼요. 건축물 리모델링 이게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 외냐 이러고 나눠요.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 외냐. 공동주택이면 리모델링을 무슨 법에서 하냐? 주택법에서 하고 공동주택 외면 무슨 법에서 하냐? 건축법에서 이월화 시켜야 돼요. 건축법 리모델링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주택법 리모델링이 중요합니다. 1위 옵니다. 1위. 주택법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은 뭘 보고 리모델링? 자, 일단 읽어는 봅시다.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후학재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한다? 노후학재 기능 향상에서 뭐 한다? 대수선 하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일부 증축하는 거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대수선, 신축, 증축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신축은 리모델링 범위가 아니에요.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을 하는데 증축이 자 증축은 증축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년 경과 15년 이상 경과해야 돼요. 사용 검사 받고 사용 승인 받고 15년 이상 경과할 거. 두 번째 증축의 범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전용 면적 얼마요? 10분의 3 이내. 숫자 암기 다 해야 됩니다. 10분의 3 이내인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 되는 공동주택이면 10분의 4 이내까지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증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증축을 해가지고 봐봐요. 리모델링 증축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1호, 2호, 3호, 4호 이러고 나오는데 리모델링 증축 늘린 것은 앞쪽 베란다 쪽을 늘리고 뒤쪽 베란다 쪽을 늘려가지고 이게 늘어난 게 얼마 늘어난다고 이게 이제 30%씩 늘어나 30% 늘어나니까 그러면 여기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니까 리모델링 하면 아파트가 커지 안 커져? 커지지. 줘요 안 줘요? 좋지. 근데 이거 리모델링 할 때 보통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2억 이상 들어가요. 좀 더 큰 것도 좋지만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2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리모델링 해서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야 된다? 세대수를 늘리자. 세대수를 증가시키자. 세대수를. 어떻게 세대수 증가시킵니까? 첫 번째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한 세대를 둘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한 세대를 둘로 나누면 된다. 세대수가 늘어나죠. 그럼 얘는 분양하면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늘리는 거 좋은데 아니 좀 리모델링해서 좀 크게 여유있게 살아야 하는데 더 쪼그라들었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아파트 길을 세 동이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별동을 하나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15년 이상 된 아파트 옛날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갖다 이러고 지을 때 나중에 한 동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빼놓고 지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땅이 안 나요. 이런 땅이. 그래서 어찌 가자고 위로 하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위험하니까 구조 앉아서 안 된다니까. 결국은 하라고 그냥 사라고. 결국은 해라. 위축으로. 그래서 지금은 세대수 증가할 때는 자 증가된 세대는 기존 세대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100세대 하게 되면 몇 개를 더 짓는다? 15개. 15개 분양하면 분양 대금으로 충당이 하자는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수직 이겁니다. 이거. 수직 방향 증축할 때는
수직 방향으로 증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존의 층수가 15층 이상 되냐 아니면 14층 이하 되냐. 15층 이상인 것들은 15층 이상은 몇 개 층까지 올리냐? 3개 층까지 올리고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올립니다. 어떻게 이게 층수가 더 높은 게 더 올리네? 그것은 15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기둥이든 뭐든 훨씬 더 처음부터 튼튼하게 짓던 얘기가 고층 간 건축물이 훨씬 튼튼하게 계산해서 지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3개 층까지 하고 얘는 2개 층까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게 리모델링이니까 저 내용 정도는 쫙 끼야 돼요. 리모델링은 노후화학재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플러스 증축인데 증축 그러면 줄줄줄 쫙 넣어야 돼요. 몇 년경과 15년경과 증축이 보면은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인데 85 미만 되는 것들은 10분의 4까지도 된다. 자, 비용 절감 처리면서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데 세대수는 기존 세대의 100분의 15 이내 늘어나고 그러면서 수직 방향 증축할 때 위에다 얹을 때는 15층 이상 된 아파트는 3개 층까지만 하고 14층 이하 되는 것은 2개 층까지만 한다. 거기까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1페이지 보면 에너지 전략형 스스로 보고 자 7번 공구입니다. 공구 얘도 중요합니다. 공구란 용어가 2문제 나온 이유가 여기서 용어가 많아요.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600세대를 건축했습니다. 아파트 600세대를 건축한다 그러면 뭘 받습니까? 주택법에서 뭘 받아요? 사업계 승인. 사업계 승인 받은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주택단지는 주택단지. 600세대를 갖다 사업계 승인 받아가지고 600세대를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분양하고 동시에 준공검사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600세대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분양했는데 딱 2세대 분양되고 598이 남았어요. 한 방에 망해버려. 한 방에. 이 아파트 이 건설회사가 그래서 만든 제도가 혹시 모르니까 나누자 이거 109, 20 해가지고 300세대 먼저 한번 해보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 하고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가 망하는 걸 좀 막아주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109, 209 이게 공구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주택단지인데 통째로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2번, 3번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 해가지고 둘 이상 구분되는 지역으로 체크합시다. 착공, 신고, 사용, 검사 별도 하겠다. 착공, 검사, 사용, 검사 따로 하겠다. 착공, 신고, 사용, 검사 따로. 1번 해가지고 1번은 자 쭉 읽으면 자 109, 209 구분 기준 구분해야 되니까 최소 몇 메타 폭으로 구분하냐? 신경 쓰세요. 몇 메타요? 6메타입니다. 6메타. 그러면서 자 2번 보면 최소 공구별로 몇 세대는 들어가야 된다? 300세대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분할하겠다. 똑 잘라버리면 300이 들어가려면 전체 세대는 600세대 이상 됐을 때 써놔요.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일 때만 공구로 분할할 수 있어요. 전체 세대는 600세대 이상일 거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래서 공구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착공 따로 사용자 따로 받는다. 구분 기준은 6m 이상으로 구분한다. 공구별 300세대 이상 하되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일 때만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5절 국가 등의 의무 X, 6절 X 7번 7절 8절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스스로 읽기.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706페이지 2장 주택종합계획인데 주택종합계획 이 부분은 6월달에 설명합니다. 거의 출제 안 돼요. 6월달 709페이지 3장 주택건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